자, 이제 거기 유동부채, 부채 보겠습니다. 94페이지 부채. 자, 부채는 빚이에요, 빚. 이 빚은 크게 두 가지,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지는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을 비유동부채다라고 하죠. 뭐, 혹은 기준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죠.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갚아야 될 빚, 유동부채.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후다라고 하면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 자, 먼저 유동부채부터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자, 95페이지 거기 보면은 매입 채무, 미지급금, 단기 차입금이 나오죠. 자, 채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매입, 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입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매입 채무는 실무상 개정 과목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썼죠. 외상 매입금이랑 그 다음에 지급 어음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갚아야 될 대금. 그게 외상 매입금이고, 지급 어음은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개를 합해서 매입 채무다라고 했었죠. 결국은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상품하고 원재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다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우리가 매입 채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기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거래는 어떤 자산과 관련된 거냐면요, 상품하고 원재료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미지급금은 그 이외의 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외, 상품 원재료 이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품 원재료 이외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은 빌린 돈이죠. 금전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얘는 빌린 돈이 차입금. 자, 그러면 이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지만 그 이외의 것을 구매하고 어음 발행하면은 뭘로 잡아야 돼요?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거기 3번의 단기 차입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당자 차월이 있죠. 당자 차월을 앞에서 배웠었죠.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당자 차월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하는데 개정 과목을 당자 차월로 써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기억이 안 나시면은 앞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97페이지 볼게요. 자, 97페이지에 필수분기연습. 자, 이 분기 되게 쉬운 것들인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1,400만원을 매입한과 동시에 대금 중 800만원을 외상으로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했다. 그 원재료를 1,400만원 주고 산 거죠. 차변의 원재료 1,400. 자, 그 다음에 800만원은 외상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8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어음 발행했으니까 어음을 발행하면 뭐가 되냐면요, 지급 어음이 되겠습니다. 지급 어음 600만원. 자, 2번에 국민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전월 회사에 국민카드 사용금액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국민카드 사용액은 미지급금이라고 잡혀 있었겠죠. 그럼 대변에 미지급금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미지급금 30만원인데 얘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어디로 빼야 돼요? 차변에 빼야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금 30만원 빼고 얘를 뭘로 지급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대변에 현금 30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에 A사의 원재료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거래은행의 당자이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구매 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대변에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지급어음이었겠죠. 지급어음. 그럼 지급어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겠냐면요, 만원. 자, 요거 결제했죠. 요거 결제하면은
대변에 있는 지급어음을 어디로 빼야 되냐면요. 차변에 빼야 돼요. 그 차변에 지급어음 10,000원을 빼고 지급어음 10,000원을 빼고 대금 지급을 어디서 했대요? 당자 예금 계좌에서 결제했다죠. 그럼 대변에 당자 예금 통장에서 돈 나가겠죠? 얼마가 나가요? 10,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4번에 차량 할부금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차량 할부금 200,000원은 대변에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미지급금이었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자, 요거 갚았죠? 요거 줬으니까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차변에 빼요. 차변에 200,000원 빼고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200,000원이 나가겠죠? 예, 대변의 보통예금 200,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신한은행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5개월 만기로 차입하고 저당권 설정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자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런데 100,000원을 5개월 만기로 차입했으니까 단기로 빌린 거예요? 장기로 빌린 거예요? 단기로 빌린 거죠? 그럼 단기 차입금. 예, 대변의 단기 차입금 100,000원이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돈 들어올 때 뭘 띄고 들어왔어요? 수수료 얼마 띄었어요? 10,000원. 수수료 띄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수수료 비용이겠죠? 예, 수수료 비용 10,000원 빼고 90,000원만큼 어느 통장에 들어온 거예요? 당자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예, 빌린 거 100,000원, 수수료 10,000원 빼고 당자 예금 통장에 90,000원 들어온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95페이지 차액금까지 설명했고, 이제 뭘 보냐면요. 예수금. 95페이지 4번에 예수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결급하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금. 자, 예수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금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법인이 있어요. 자,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종업원인 갑돌이한테 월급을 줘요. 자, 월급을 주는데 월급을 얼마 주냐면요. 10,000원을 줬다라고 할게요. 자, 주는데 이게 줄 때는 반드시 뭘 떼고 줘야 되냐면요. 세금을 떼고 줘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소득세에서 배울 건데 개인한테 돈을 줄 때는 세금을 떼고 주래요. 왜냐면은 갑돌이는 이 돈 받으면은 지가 먹겠어요? 아니면은 세무서에다가 신고해서 세금 제대로 내겠어요? 안 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돈을 주는 자는 반드시 세금을 떼고 줘라.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떼고 줬다라고 할게요. 자, 급여 지급할 때 급여가 10,000원인데 급여 10,000원 지급할 때 세금을 1,000원 떼요. 그 다음에 떼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은 개인이 번 돈을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는데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 소득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 지방소득세단 말이에요. 요거는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고 요거는 시군구청에 내는 세금이단 말이에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만큼을 내요. 100원 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면요. 8,900원만큼을 1,100원만큼을 띄고 8,900원만 이제 갑돌이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1,100원 띈 거 있잖아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요 띈 세금은 띄고 줬죠. 갑법인이. 갑법인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에 대납하기 위해서 띈 거예요? 대납하기 위해서 띈 세금이죠.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띈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금은 대납하기 위해 차감한 금액, 대납하기 위해 차감한 금액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금. 이렇게 돈 줄 때 띄고주는 거, 대납하기 위해서 띄고주는 걸 예수금이다라고 하고, 분개해 볼게요. 급여 지급 시.
자, 급여 지급 시의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급여가 얼마가 지급이 돼요? 10,000원. 그럼 차변에 급여 10,000원. 자, 그 다음 대변에 돈 얼마 띄워줬어요? 1,100원 띄워줬죠. 이 띄워준 걸 뭐다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예수금 1,100원 빼고 나머지 8,9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죠. 예, 대변에 현금 8,900원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세금 납부할 때, 자, 납부 시. 자, 납부하면은 대변에 있는 예수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차변으로 빠지겠죠. 요거 납부했으니까. 차변에 예수금 1,100원이 빠지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면은 대변에 현금 1,1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등을 납부했을 때 이렇게 납부를 하게 되면은 예, 납부했으니까 빠지고 돈 나가겠죠. 자, 그래서 예수금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예수금 대납하기 위해서 차감한 금액.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좀 추가적으로 더 볼 거냐면요. 먼저 4대 보험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4대 보험. 자, 4대 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죠. 예, 회사 부담부. 4대 보험은 크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국민연금은 근로자하고 회사 반반씩 내요. 4.5%씩 급여 지급액에. 건강보험은 약 3%씩, 뭐 5.9 몇 %인데 반반씩 하면 대략 약 3%씩 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요즘 몇 프로지? 0.5%인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회사 0.7%인가? 이것도 틀릴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로자는 부담 안 해요. 전부 다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건 업종별로 달라요. 업종별로 뭐 한 1에서 뭐 몇 %, 뭐 2%, 3%도 될 때도 있고, 이건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죠. 근로자 부담분.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이 이렇게 있어요. 회사 부담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월급에서 띄워줘요. 띄워주는데, 그럼 그 띈 금액을 회사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납하기 위한 거예요? 대납하기 위한 거죠? 요거는 예수금이에요. 요거는 예수금.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내주는 돈이죠.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내주는 돈, 그걸 뭐라고 해요? 복리후생비라고 해요. 예, 직원들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얘는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급여를 지급해요. 자, 급여 지급할 때, 급여 지급 시 차변에 급여 10,000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띄따라고 할게요. 건강보험이 회사 부담분이 예를 들어서 300원. 그 다음에 본인 부담분이 3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종업원 부담분. 그럼 종업원 부담분은 띄워줘야 되잖아요. 예, 띄워주는 거, 그걸 뭐다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금 얼마 띄워줬냐면요. 300원. 띄고 현금이 얼마가 나가냐면요. 9,700원이 나가요. 자, 뗐다가 이제 납부하겠죠. 납부 시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납부할 때는 회사 부담분 300원, 본인 부담분 300원이니까 600원 납부하겠죠. 600원 납부하고 띄는 금액은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차변에 빠져요. 납부할 때. 근데 추가적으로 누구 부담분까지 부담해야 돼요?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은 뭐가 되냐면요. 복리 후생비가 되겠죠.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서 내준 돈이니까 복리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계가 흘러가고, 자, 근데 실무상 있잖아요. 회사 부담분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실무상 복리후생비. 자, 그 다음에 실무상 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실무상 보험료라고 하는 개념 과목을 써요.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개정 과목이고, 복리후생비라고 해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하세요. 별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라고 써도 다 맞고, 별말이 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금과 공과금을 쓰라고 하면 그때는 써야 되겠죠. 예, 그때는 쓰고, 별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대 보험에 대한 분계를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볼 거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갑법인이 있어요. 자, 갑법인. 자, 이제 S은행이 있다라고 할게요. S은행. 자, S은행이 갑법인한테 뭘 줬냐면요. 이자를 줬다라고 할게요. 자, 이자를 얼마 지급했냐면요. 10,000원을 준다라고 할게요. 자, 줄 때 세금 얼마 떼고 줬냐면요. 법인세를 1,400원 띄고 줬다라고 할게요. 이자 지급할 때는 세금 띄고 줘야 되거든요. 은행이. 자, 8,600원을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S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얼마가 나간 거냐면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그럼 돈이 얼마가 나갔어요? 8,600원이 나갔고 얼마를 세금 띄고줬어요? 1,400원 띄고줬죠. 이 1,400원은 S은행이 먹으려고 띈 거예요? 대납하기 위해서 띈 거예요? 대납하기 위해서 띈 거죠.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뗀 금액을 뭐다라고 하냐면요.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갑법인 입장에서는 이자를 얼마 받아요? 10,000원.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이 10,000원이 올 거고. 자, 이자가 10,000원인데 얘는 이자 받을 때 세금 얼마 띄었어요? 1,400원 띄었죠. 이렇게 기중에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해요? 기중에 띄인 법인세를 선납세금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선납세금 1,400원 하고 나머지 금액 8,600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차변에 현금 8,600원. 자, 그래서 분기가 이렇게 되는데 줄 때 띄고주는 걸 뭐다라고 하냐면요. 예수금. 받을 때 띄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요. 선납세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 띄인 세금, 띄인 법인세, 요거는 선납세금. 주는 자 입장이냐 받는 자 입장이냐를 따져야 돼요. 줄 때 띄고 주는 거는 예수금, 받을 때 띄인 거는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볼게요. 자, 거기 97페이지에 6번 문제 보세요. 6번. 그 예수금과 관련된 건 설명을 다 했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97페이지 6번. 차액금 4억 원에 대한 이자 비용 1,0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 세액 27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이자가 얼마가 나가요? 1,000만 원.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인데 이거 줄 때 세금 얼마 띄고 줬어요? 275만원. 이렇게 돈 줄 때 띄고 주는 세금을 뭐다라고 해요? 예수금 275만원이 되고, 요거 뺀 나머지 금액이 뭘로 지급이 됐대요? 현금.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72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죠. 자, 이렇게 분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은 당사 사무직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실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럼 급여가 얼마예요? 120만원. 그 문제 보셨더니 급여가 120이에요. 자, 급여가 120인데 그 띈 것들이 전부 다 얼마냐면요. 그 공제계가 27,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돈 줄 때 띄고 주는 세금 등을 뭐라고 해요? 예수금 27,000원. 요거 뺀 나머지 금액은 뭘로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얼마가 나가냐면요. 그 차감 지급액이 122만 3천원이죠. 122만 3천원. 예, 요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에 원천 징수한 소득세 5천원을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세금 납부한 거니까 대변에 있는 예수금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차변에 빠지겠죠. 차변에 예수금 5천원. 대변에 현금 5천원. 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그냥 9번에 국민건강보험료 1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이 중에서 6,500원은 종업원 부담분이며 나머지 6,500원은 회사 부담분이다. 그럼 종업원 부담분은 돈을 줄 때 세금 띄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금이라고 잡혀 있었겠죠? 자, 납부해요. 납부하면은 예수금이 빠지겠죠. 종업원 부담분은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6,500원. 예수금 6,500원. 근데 현금 나간 건 얼마가 나갔어요? 13,000원이고, 그럼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은 뭘로 처리해야 돼요? 복리후생비를 해야 되겠죠? 예, 건강보험료니까. 복리, 후생비 6,5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요. 우리가 96페이지 볼 차례죠. 이제 96페이지 5번에 가수금. 자, 가수금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가수금도 뭐 해결급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 크게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쉬운 부분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설명하지 않았나, 근데? 가수금 했죠? 네, 가지급금 할 때 가수금 했었죠? 네, 했었어요. 6번에 선수금도 했었죠? 네, 선급금 할 때 선수금 했었잖아요? 진짜요, 근데? 맞아요? 했었나? 했었어요? 했을 거예요. 예,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유동성 장기부채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1년 있고, X2년 있고, X3년이 있는데, 자, X1년 7월 1일 날에 2년 만기로 현금을 차입했다라고 할게요. 현금 10,000원을, 차변에 현금 10,000원, 2년 만기로 차입했으니까, 대변적이 오는 계정 과목은 뭐겠어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예, 장기 차입금 10,000원이에요. 근데 얘는 무슨 부채예요? 예, 비유동 부채겠죠? 만기가 1년 이후니까. 비유동 부채가 돼요. 비유동 부채. 자, 요게 이제 7월 1일 날에 이렇게 빌렸는데 만기가 2년이었다라고 할게요. 2년이면 1년, 2년. 6월 31일 만기였다라고 할게요. 자, 요때가 만기인데 그럼 X1년 12월 31일쯤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만기가 얼마가 남았어요? 1년하고도 6개월이 남았죠. 여전히 비유동이에요. 자, 근데 X2년 12월 31일쯤에서 봤을 때 이제 만기가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남았죠. 예,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더 이상 비유동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바꿔주느냐?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빼요.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 10,000원을 빼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해야 되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였죠. 그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예, 그걸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계정 과목을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바꾸는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면 안 되세요. 근데 단기 차입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차입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차입 당시에 만기가 1년 이후였으면 장기 차입금, 차입 당시에 만기가 1년 이내였으면 단기 차입금인 거예요. 지금은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는 걸 알려주는 계정 과목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97페이지에 나머지 필수 분계 연습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10번 뭐 풀어져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그쵸? 안 풀었는 모양이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지방 출장 간 영업부 직원이 현금 7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내역을 알 수가 없다. 그럼 10번 문제.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7만원이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7만원이 들어왔는데 요거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를 때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을 뭐다라고 해요? 가수금이다라고 합니다. 가수금 7만원. 예, 이렇게 분결을 했다가 자, 11번.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영업부 직원이 출장 중에 입금한 가수금 7만원은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금 7만원의 내역을 밝혔어요. 그럼 대변에 있는 가수금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차변 쪽으로 빠져요. 예, 차변에 가수금 7만원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자, 내역이 뭐였대요? 외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죠.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어디로 빠져야 되냐면요. 대변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7만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세요. 가수금의 원인을 밝혔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외상대금 회수한 거였으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A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현금 15,000원을 수령하여 즉시 당좌입하였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계약금 받은 거죠? 계약금을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선수금이죠.
예, 차변에 당좌예금 15,000원, 대변에 계약금 받은 거는 선수금 15,000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 판 건 아니니까 임시적으로 선수금이다라고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13번에 A사의 제품을 50만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5,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그 제품을 얼마에 판 거냐면요, 50만 원.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50만 원 이렇게 와요. 50만 원이 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계약금 받아놓은 게 얼마가 있었어요? 15,000원. 선수금은 계약금 받았을 때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 과목일 뿐이고, 실제로 제품을 팔았을 때는 이 계정 과목을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어음 받은 거는 뭐가 돼요?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 48만 5천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장기 차입금 중 10만원은 보고기간 종료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한다. 장기 차입금이 든 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대변에 있는 장기 차입금을 빼요. 빼면서 요 계정 과목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면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냐면요, 10만원. 그래서 장기 차입금 10만원을 빼면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와 관련된 분개를 전부 다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99페이지의 비유동부채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뒤에 유동부채와 관련된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풀긴 풀어야 되는데? 그럼 좀 쉬었다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몇 페이지냐면요, 유동부채가 저기 434페이지죠. 그 쉬었다가 435페이지네. 예, 435페이지 풀겠습니다.